대한민국 골프 이슈의 중심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양한 골프계 소식과 더불어 깊고 품격 있는 토크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즌을 맞고 있고요. 오늘 초대 손님은 골프 용품 업계 선두주자 아쿠시넷 코리아의 최인용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먼저 이번 주 골프계를 달군 핫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클럽하우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남아영 팀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 팀장의 이슈픽으로 클럽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픽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골프장에서 해머를 던져입니다. 선배님은 TGL에서 해머를 아시나요? 저 뭐 TGL 리그 보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웬 해머 이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오한마, 망치는 아니고요. 주황색 천입니다. 뒷주머니에 꽂고 있다가 필요할 때 딱 던지는 거죠. 저렇게 던져요. 지금 해머. 저렇게 던지죠. 상대편을 향해서 뭔가 승부에 반전을 꾀하고 싶을 때 던지는 거죠. 타이거 우즈가 흔들고 있는 저 주황색 천. 이걸 던졌는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 1점을 얻으면서 그 홀은 끝나고요. 상대가 받았으면 2점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지금 해머라고 하는데 천이에요. 근데 왜 굳이 해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배판일 텐데요. 미국의 실제 골프 매치 게임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드라이버를 망치로 두드리듯 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으로 예를 들면 제가 $1 매치인데 제가 티샷을 잘하고 선배님이 어려운 러프로 갔다면 제가 해머를 외치고 선배님이 응하면 $2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세컨샷을 했는데 탑핀 거리에 붙였다. 그럼 제가 해머를 또 외친다. 그러면 $4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판. 네, 그게 해머라는 골프 게임입니다. 그럼 이 해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TGL은 처음에는 해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도입했는데요. 막상 해보고 나니 이기고 있는 팀이 굳이 해머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해머의 의미가 뭐야 했는데 이게 지금 2월부터 룰이 바뀐 거예요. 2월 중순부터 바뀌었는데요. 각 팀이 총 3개씩 언제든 쓸 수 있게 되고 한 홀에 1개만 쓸 수 있고 만약 상대가 서로 던진다면 최대 3점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기가 박빙일 때 머리를 잘 써야겠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 실제 TGL 리그에서 해머를 잘 썼던 장면이 있습니까? 지난 2월 25일 LA 대 보스턴의 경기가 압권이었는데요. LA가 1대4로 보스턴에 끌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토니 피나우하고 보스턴의 해머는 0의 매치였습니다. 티샷 전에 피나우가 해머를 던졌고 2점을 가져가면서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다음 홀에서도 동점을 만들어서 승부가 연장전으로 갔고요. 연장전에서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배판 승부가 이루어지는데 TGL은 어디서 중계하나요? JTBC 골프죠. 정답이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국 남자 투어의 규모입니다. 지난번에 여자 투어 우리가 비교했는데 왜 남자 투어는 안 하냐 했더니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2월 말에 KPGA가 올해 대회 일정과 상금을 발표했는데요. 대회가 지난해보다 2개 줄어서 20개고요. 더불어 상금도 259억 원으로 17억 원 감소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게 설마 우리나라 투어만 줄어든 건 아니죠? 전 세계 투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PGA 투어는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했을 때 310억 원이 증가했고 DP 월드 투어, 유럽의 DP 월드 투어는 122억 원, 일본의 JDTO 투어는 10억 원이 증가했는데 KPGA 코리안 투어는 1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총 상금이 259억 원인데 PGA 투어가 늘어난 상금만 310억. 아직 좀 격차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멀긴 했지만 그래도 쫓아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PGA 투어하고 상금 격차를 비교하면 4년 전인 2021년에는 37배였는데 올해는 31배로 격차가 조금 줄었죠? 오,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네. 뭐 다른 그 긍정적인 분석이 더 있으면요. 네, 일본의 JGTO 투어와도 격차를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KPGA 대회수는 올해 2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24개입니다. 곧 따라잡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상금하고 대회수 말고 좀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올해 대회에는 어포지트 대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10월 말이면 $400만 대회, 우리 돈 57억 원 규모의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열리죠. 그 기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억 원 상금으로 열립니다.
PGA 투어에서도 보면 시그니처 대회나 혹은 메이저 대회 때 같은 기간에 중하위권 선수들을 배려하는 대회가 열리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각 되겠습니다. 투어별로 일단은 그 메이저 대회와 중소규모 대회가 좀 분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리브 골프 대회나 아시안 투어에도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이슈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이슈는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서 골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서 골프가 차지하는 비중 네. 얼마입니까?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난 문체부에서 발표한 스포츠 산업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스포츠 시장 82조 중에서 골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조 70억 원으로 약 14% 비중을 차지합니다. 14%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무척 많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죠? 일단 종사자부터 보면요. 전체 스포츠 종사의 약 16%인 7만여 명이 골프 종사자인데 여기에 캐디가 빠졌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전국 골프장의 캐디 수는 약 3만 7천여 명입니다. 캐디 수를 더하면 업계 종사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진 곳이 바로 회원권 시장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회원권 종사자 시장은 있는데 정작 회원권은 빠져 있습니다. 네. 회원권 시장은 보통 업계들 추산에 따르면 48조 80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회원권 시장 48조 800 빠졌죠. 여기다 캐디 종사자가 약 4만여 명이면은 아까 14%라고 했는데 실제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커지겠네요. 전체 스포츠 시장에서 골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골프 산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체부 통계는 빠져 있지만 실제 골프 산업에 축이 되는 이 용품 산업에 대한 얘기도 필요한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아쿠아시넷 코리아의 최인용 대표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주일 준비한 이슈 피겨는데 본인의 평가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뿔 정도? 저는 그냥 99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자, 그러면 클럽하우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손님 아쿠시네트 코리아의 최인용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되겠는데 한 15년 전에 뵙고 맞습니다. 꽤 아니, 됐죠. 얼굴이 그대로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 네, 있습니다. 저한테 뭐 주실 말씀이 없으세요? 워낙 좀 존경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 얼굴이 그대로만 들으면 되는데. 네, 더 젊어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 최인용 대표 오신다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열정적인 골퍼들을 가장 잘 아는 골프 전문가. 네,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듣고 싶은 얘기고요. 사실은 열정적인 골프는 골프를 잘 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회사에는 늘 그분들을 중심으로 두고 전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정치 상황도 좀 불안하고 또 불황도 길게 계속되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또 미국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어두운 전망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곳을 일단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물량을 너무 이렇게 몰아냅니다. 중간에 있는 총판처럼 물량을 밀어내니까 국내에서는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어떤 물류창고 같은 역할을 떠넘겨서 하다 받는 보니까 것? 그런 업체들은 수요 예측을 잘 못하면서 가격을 잘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잘하는 기업은 주도적으로 수량 예측을 하면서 적당한 어떤 그 가격 정책 혹은 브랜드 유지 정책을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분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남 기자님께서 수요 예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앞에 한 단어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열정적인 골퍼 수요 예측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열정적인 골퍼들은 사실은 골프의 장비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투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찐 골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지금 대표로 있는 회사가 골프공만 우리가 생각했던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분화가 되고 있어요. 이 지금 계신 회사 같은 경우는 19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위치는 매사추세츠 주의
아쿠시네트라는 지명입니다. 거기서 보스턴 밑에 있는 지명인데요.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고무회사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30년대에 고무하고 골프를 분리하고 그래서 티 브랜드를 가진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이 공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가다가 뭐 웨지의 장인이 또 이런 걸 정말 잘 만든다 하면 웨지를 이제 브랜드로 흡수하고 또 퍼터를 정말 잘 만드는 장인이 있으면 그 퍼터 장인을 흡수해서 브랜드 안으로 들이고 2011년에는 한국 기업이 아예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패션 브랜드까지도 같이 영역을 점차 골프 전 영역으로 확장한 브랜드가 이 브랜드죠. 지금 그러면 힘들지 않으시겠네요. 회사가 좋겠네요. 아주 잘 나가는. 아, 영어로 민감한 하는 사항에 기침이 많이 나요. 네. 그 가끔 저는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 우리 회사를 나무로 비교를 합니다. 거목의 가장 중심이 뿌리가 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확장을 하는데 이 외부적인 확장보다는 내부적인 확장입니다. 그 내부적인 확장은 수요라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열정적인 골퍼가 무엇을 원하냐. 그 골프를 원하시고 클럽을 원하시고 기어를 원하시고 의류를 원하신다는 그런 순서도에 맞춰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경쟁자들에게도 오늘 그러면 좀 노하우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럴 의도는 없지만 하여튼간 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럽하우스에 나오시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골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좀 미니 특강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기대되네요. 특강을 좀 들어보도록 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그리고 한국 골프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골프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골프를 대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직접 즐기는 게임 그 자체입니다. 골프란 14개의 클럽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타수로 볼을 홀에 넣는 스포츠입니다. 국제기구인 R&A, USGA는 스트로크 플레이, 매치 플레이, 포볼, 홀섬 등 경기 방식을 관장하기도 하고요.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클럽을 규제합니다. 골프 볼에는요, 크기, 무게, 대칭성, 반발 개수, 비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클럽의 경우에는요, 드라이버는 크기, 반발 개수, 웨지는 페이스 그루브, 퍼터는 길이와 라이 앵글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면서 즐기는 골프입니다. 우리가 JTBC 골프 채널에서 투어 경기를 보거나 레슨 영상을 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PGA 투어, LPGA 투어가 있고요. 국내에는 남녀 투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설된 TGL 대회는 더욱더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는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골프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을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골프를 즐긴다라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은 5가지 주 영역에서 소비를 즐깁니다. 먼저 골프장입니다. 한국에는 18월 기준 600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연간 내장객 수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 골프장당 8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만 명의 미국의 경우 한국은 정말 밀도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계절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골퍼가 골프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첫 번째, 숙련된 캐디 제도, 자동화된 카트 운영, 철저하게 관리되는 코스 관리, 야간 조명 시설 등 한국 골프장은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본사 손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8만 명에 대한 내장객 수를 설명을 드렸더니 믿기 어려워하셔서 목요일 날 오후에 인근에 있는 골프장에 모시고 왔더니 꽉 찬 주차장, 8분마다 진행되는 카트를 보시고 저를 보면서 웃으셨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골프 연습장인데요. 한국에는 그린망이라고 보이시는 실외 연습장이 1,300개가 존재하고요. 론치 모니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인도어 연습장이 6,000개나 존재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스크린 골프장 전국에 6,400개가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타석 수만 빼잖아요. 15만 개의 연습 타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높은 밀도의 연습 환경은 한국 골프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를 배우는 시장은 어떨까요? 한국 골퍼들은 레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티칭 프로가 활동 중이고요. 이는 어느 나라보다 훨씬 큰 시장 규모를 자랑합니다. 단순히 골프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 치고 더 멋지게 치고 싶어하는 열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골프 장비와 어페럴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골프 전문 매장이 1,000개 이상 있고요. 온라인 시장도 매우 활발합니다. 주요 백화점에 가시면 골프 브랜드가 핵심 매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어페럴 시장 사이즈만 6조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미디어 산업인데요. 골프 관련 일간지, 전문 잡지, 골프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TV 채널이 한국은 3개나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시장 규모를 따지면 20조 원이 넘습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3대 글로벌 골프 용품 회사 2곳이 한국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골프 강국이 된 이유가 뭘까요? 강국은 사실 결과론적 얘기고요. 5가지의 대중화로의 성장 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골프를 즐기는 인구입니다. 1980년대 이후 산업 발전과 함께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둘째는요, 스타 선수들의 등장과 활약입니다. 1998년도 박세리 선수의 US 오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세리 선수 이후 최경주, 양용훈 프로님과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등장으로 화제와 관심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화제와 관심이 모이게 되면 기업들의 후원과 지원이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3번째 성장 동력인데요. 시장이 커진다는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대회와 선수를 스폰하는 기업들의 증가로 2000년대 이후 한국 투어 또한 활성화되었습니다. 4번째는요, 수요에 반응하는 골프 시설의 확장입니다. 회원권이 없어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400개가 넘는 퍼블릭 골프장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0개가 넘는 실내외 연습장, 그리고 이로 인한 레슨의 증가로 골프 성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골프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골프는 부자들만 치는 사치 스포츠였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남녀노소 레저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먼저 대중화가 이루어진 영국, 미국, 일본의 공통된 5가지 원동력이었는데요.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 골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400개 이상의 스크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덕분에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골프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이자 보는 스포츠이며 거대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중화의 과정을 거쳐 세계 3대 골프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네, 골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라는 제목이 딱 맞아떨어지는 골프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 약간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셨으니까 최인용 그는 누구인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 시대. 네. 제가 조사한 바는요. 이 최 대표님이 미국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다가 샌디에고 골프 아카데미 SDGA라고 하죠. 거기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프로 자격증을 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완전히 한 10시간씩 연습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할 때는 골프와 친하진 않았었나요? 예, 사실은 그 다른 스포츠는 좋아했습니다. 뭐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여러 그 교우들을 사귀는 걸로 썼지만, 근데 골프는 처음 배웠던 게 졸업 이후에 처음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컴퓨터 공학 학도에서 골프 대표까지 지금? 사실은 컴퓨터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잘 못해서 안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탐 크루즈. 네, 맞습니다. 네.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그게 스포츠 에이전트. 맞습니다. 근데 단순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아니라 선수와 정말 함께 길을 가는 감동의 스토리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른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골프 에이전트가 되겠다라는 꿈을 계속 꾸면서 시작이 된 거고. 맞습니다. 골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프로샵에서도 일하고 좀 티칭 프로도 한번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스포츠 마케팅 팀을 세팅한다는 공지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됐고 2006년도에 한국에 와서 회사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그 범위에 속하는. 사실 제가 첫 번째 맡은 임무가 스포츠 에이전트처럼 일하는 거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팀을 꾸려서 이 선수들이 저희 제품을 써서 성공할 수 있게끔 도우는 마케팅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된 거네요.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예, 같은 회사에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 한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대표까지 딱. 네. 모든 그 비즈니스맨의 로망. 그런가요? 우린 직장을 두세 번씩 바꿨죠. 그렇죠. 최 대표님을 보면은 2006년에 이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한 다음에 리더십 팀을 맞습니다. 이제 책임지셨고, 그래서 그 뒤로 마케팅, 운영 이런 다양한 영역을 다 거치다가 2019년에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이르렀죠. 남아영 팀장은 좀 원고도 없이 개인의 개인사를 아니 챗 정말 GPT라서 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챗 GPT가 많네. 네. 처음에 어떤 업무를 하신 거예요? 그럼? 네, 사실은 대회장 잘 아시면 선수 주변으로 많은 여러 요소들이 합쳐집니다. 뭐냐면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골프 관계자들, 그리고 대회 스폰서들, 에이전트들, 티처들, 다 부모님들까지 부모님. 이분들이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매우 작은 생태계였죠. 이걸로 통해서 제가 골프 산업 전체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 되는 저한테는 매우 좋은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투어밴이라는 것도 사실 거의 초창기였죠. 없을 네, 정도였고 지금과는 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처음 투어밴을 론칭한 게 2007년도 5월 남서울에 있었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7, 8명의 저희 선수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도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그럼 그때? 그때 모준경 선수, 최진호 선수, 김경태, 강성훈, 김도훈, 부산, 대구 다 있었던 걸로 752, 기억합니다. 753 다? 맞습니다. 투어밴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녀서 마일리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한 5년 해서 한 10년 안에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투어밴이 세 번째 투어밴입니다. 계속 바꿔서. 근데 요즘은 그 여러 그 업체 투어밴이 2대, 3대씩 막 있고 그 소속 선수들이 거기 네. 가고 또 그 관계자들도 기웃기웃거리고 화요일, 수요일 있다가 목요일 되면 싹 빠지는 게 투어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준비 다 해주고 나서 네. 딱 네. 그래서 사실은 화수가 매우 긴박하게 일해요. 아침에 6시부터 오픈해가지고요. 저녁 해질 때까지 운영하라는 시간인데 눈꽃에 없을 때로 바쁩니다. 거기는 정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선수가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골프채가 안 와서 잃어버렸는데
제주도 대회인데 서울에 있는 투어밴 그 회사에 연락해서 밤새 그걸 만들어서 제작해서. 공수해서 칠 수 있게 만든다. 똑같이 맞습니다. 만든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0년대 2007년 이때는 상상도 못했던 어려웠죠. 근데 그때도 저희는 사실은 선수 계약 선수면 그 선수가 뭘 쓰는지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아마도 또 일례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선수가 저희 선수가 말레이시아 가서 대회를 했는데 분실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저희 그 리더십 한마디로 선수 지원팀이 가서 그 클럽을 밤새도록 만들고 밤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아침에 티업 바로 전에 전달해 줬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좋아야 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정말 진짜. 선수를 사랑하고 회사를 그 신뢰할 수 있는 일이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밤새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걸 받을 선수의 그 표정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럴 일은 없고요. 아주 선수들도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렸던 아까 제레미 맥과에서 주는 감동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도 같이 선수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맞습니다. 그때 도하 카타르 아시안 게임.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이었죠. 그때 사실은 참가했던 선수들이 지금 아시는 뭐 김종태, 강성훈. 김도훈, 강성훈, 김도훈. 두 김도훈 그리고 여자 프로로는 그때 프로 아니었죠. 아마추어죠. 유소연, 최혜용, 정재윤이었습니다. 그때 선수들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저 또한 출동을 했고요. 그때 만들었던 태극 문양의 골프 볼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게 그 당시 공이에요? 예, 그게 2000년, 그 220년 된 골프볼이죠. 2006년 아시안 게임이니까 20년 됐네요. 그러면 저 공을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는 태극기를 새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골프볼에만 태극 문양을 생긴 게 아니라 신발에도 태극 요즘은 문양을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했죠. 그때는 사실은 그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제가 본사한테 부탁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선수한테 전달을 했고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는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강성훈 선수와 김도훈 선수 아버님하고 제가 한 방을 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야 너무 긴장되겠죠. 6일 동안 긴장되는 연습 라운드를 포함해서 6일 동안 긴장하는데 거의 한숨을 못 자고 저도 6일 동안 같이 밤을 지새웠던 게 아직도 기억나고요. 거기다 저 강성훈 프로 아버님은 조곤조곤 좀 말이 많으시잖아요. 네, 예, 말도 많으시고 좀 이렇게 기복이 심하시죠. 기복이 심하셔가지고 방송 보고 항의 전화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아직도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때 생각하면 그때 최대리였습니다. 제가 그때 최대리였는데 최대리 많이 도와줘서 지금 강성훈 선수가 PGA 투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고 고마운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럽니다. 선수들 그 부모님들하고도 뭐 거의 가족같이 지내겠네요. 가족처럼 지금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선수하고 좀 제가 인연이 깊어서 김도훈 선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 이후에 혹시라도 본인이 대회에 나오면 가방을 매줄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패드를. 대표님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개막전에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내가 백을 매겠다. 캐디가 되겠다라고 해서 4월 중순에 첫 대회에 백을 매기로 했습니다. 어머나? 그거 힘든데. 조금 엉뚱한 버릇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골프 칠 때도요. 예. 카트 안 타고요. 제가 걸어서? 백을 메고 칩니다. 진짜요? 네, 직접 시차로 백을 내내 내시고요? 맵니다. 오. 예, 그래서 캐디 분들이 좋아하죠.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되니까. 알아서 그냥. 네, 백을 메고 뭐 국내 산악 이런데 남서울 이런데 힘든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그 백을 메고 직접 칩니다. 그러면 KDP 계산할 땐 안 내셔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아니에요. 내긴 하고 오히려 더 웃돈을 드려야 되니까. 네. 저희가 저 클럽하우스 시즌 2025 시즌 첫 이 순서에 대한골프협회 강영모 회장이 나오셨었거든요. 주니어 골프 네.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최 대표님 회사는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주니어 골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국가대표하고 상비군한테는 저희가 모든 용품을 지원하고요. 그때 국가대표하고 상비군에 포함되지 않은 또 선수들이 있어요. 정말 유망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한 100명을 저희가 모든 클럽과 볼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사실은 제품이라는 게 서비스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볼 피팅이라든지 맞아. 클럽 피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가 연구소가 있어요. 30년 전에 골프 스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골프에서 가장 큰 중요한 장비가 몸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수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소속 선수들, 프로들이나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주니어 선수도 100명.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저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큰 맞습니다. 일이 없는 한 계속. 오히려 여력이 된다면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200명 되면 딱 좋은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정말요? 네. 남 팀장이 보기에 그 지금 그런 주니어 선수들 그 국가대표 말고도 상비군 말고도 한 100명 정도 또 200명까지 이렇게 육성하는 게 기업의 경영적인 면에서도 플러스가 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은.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POI라는 피라미드 오브 인플루언스, 영향력의 피라미드라는 거를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고 잘하는 투어 프로, 그 밑에 아주 뛰어난 아마추어, 그리고 일반 아마추어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구조. 이게 이제 그 마케팅 방법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남 기자님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저희의 전략이라서 편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럼 좀 방송에 소개될 수 있을 정도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자세히. 네, 농담이었고요. 사실은 그 선수를 향한 마케팅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쓰냐, 그거를 스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는 얼마나 많은 선수가 우리 걸 쓰냐가 있습니다. 누가보다 얼마나 많은 선수가 쓰냐. 다른 말로는 사용률 전략이라고 합니다. 1949년도부터 저희 볼은 사용률을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이걸 할 수 없는 게 사용률 1위가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연 1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력이 쌓여 있는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거는 그 골프 업계 말고 다른 업계에서 차용을 좀 해도 되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사실은 그게 차용이 되는 곳들이 어디냐면 그 카 레이싱 그 대회에서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얼마나 많은 타이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연료 아니면 엔진 오일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하나가 이 프로골퍼나 아마추어 골퍼들도 모두 관심 있는 이슈가 저희가 지난해 클럽하우스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골프공의 비거리 제한 요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한 화면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The only choice that I think is patently wrong at this stage is no choice, because I don't think anybody could argue with the fact that this game is going to be 20 or 30 yards longer in the next 20 or 25 years. And if that's the case, we're just handing the sustainability of this game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e 30,000 golf courses around the world and telling them to just figure it out. 이게 이제 찬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2028년부터는 골프 공의 성능을 좀 제한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바뀌는 규정을 보면은 이보다 스윙 스피드가 5마일도 올라가고 론치 앵글이 1도도 올라가고 또 백스핀 양이 320rpm이 좀 더 적어지는 속에서도 317야드 혹은 320야드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게 2028년부터는 프로들한테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고 2030년부터는 아마추어들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30년부터 아마추어도.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대충 기록이 프로 선수의 드라이버 비거리가 그렇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13에서 15야드 정도가 줄어들고요.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5에서 7야드 정도가 더 줄어든다고 하죠. 이제 2028년, 2030년이면 아마추어에게도 다가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민감한. 그러면 공을 다시 사야 되냐, 뭐 옛날 공은 어떡하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반기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일단 반기는 쪽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PGA 투어 선수들의 평균 비거리가 거의 300야드까지 왔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는 평균 275야드였다. 네. 그렇게 비거리가 점점 선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골프장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기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라는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한 10년 전만 해도 300야드를 넘기면 우와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훌쩍훌쩍 다 넘기니까 네.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로리 맥킬로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평균 비거리 PGA 투어의 평균 비거리가 326야드까지 나왔었으니까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이요. 훨씬 더 네. 칠 수 있다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최인용 대표는 어떤 생각? 반대일 것 같은데. 매우 반대를 합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성능 제한이 어디에 국한돼 있냐면요. 드라이버 비거리에 국한돼 있어요, 지금. 거리에. 네, 거리에. 첫 번째는 그 선수의 신체가 커지고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스윙 스피드가 빨라졌죠. 두 번째는 론치 모니터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최적의 탄도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물주기라고 보죠. 이렇게 쏟아온 거를 최적의 탄도를 만들어줘가지고 공이 많이 가게끔 비거리를 확보하게끔 도와줬고요. 세 번째는요, 그 많이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잔디 깎는 기계가 발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3개의 칼날이 있는 잔디의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페어웨이가 더 낮게 그다음에 균일하게 깎이게 돼서 공이 떨어지고 나서 많이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볼과 클럽의 장비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나 늘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0.6야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1야드도 안 되는군요. 그렇죠. 2018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완전히 이렇게 플랫하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선수의 결론론적으로 비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선수의 타수가 얼만큼 줄었냐라고 하면 0.2타가 줄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20년 동안요? 이 0.2타밖에 안 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2028년도에 볼 적용이 될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2028년? 맞습니다. 그 제안에 맞는 거? 제품.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볼 스피드가 낮고 스핀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탄도를 높이지 않는 선수한테 더 악영향이 미쳐질 거라는 겁니다. 이 볼 제한이 모든 선수가 10야드 뒤로 가서 쳐라는 공정한 적용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윙 스피드가 낮고 볼 탄도가 낮고 스핀 레이시 낮은 선수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누구 선수냐면요. 몸이 작은 선수입니다. 동양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질까 봐 우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적용되지 않고 특정 군에 한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다. 두 번째 이유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볼의 성능으로 인해서 골프의 본연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려를 하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페더리 볼이 나오고 구타페르카가 나왔을 때 이 페더리 볼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공의 양이 한 3개였어요. 깃털로 만든. 근데 구타페르카가 나오고 나서 많은 인구가 더 골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의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기자님한테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내일 라운드가 20야드가 줄고 스코어는 지금 치는 거에 10타가 늘고 숏게임은 더 어려워진다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없어지죠. 그러면 너무 심한 비유 아니신가요? 근데 이 볼의 성능 제한이 네. 그거를 초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골프 산업이 더 발전하려면요. 그리고 미디어 산업도 발전하려면요. 선수들이 잘 치는 경기력을 보고 싶지 선수가 서퍼링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골프 인구도요. 저도요. 내일 라운드가 더 잘 될 거라는 희망 속에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고 장비를 보고 레슨의 중계를 보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이제 일단 28년과 30년 프로와 아마추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나진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아직도 PGA 투어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골퍼들 나에게 맞는 골프권 고르는 법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볼을 살 때 보면은
일단 할인점이나 인터넷으로 좀 할인된 나온 볼을 샀을 때 좀 만족스럽고요. 그보다 조금 더 만족스러운 거는 누가 선물을 줬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오비난 공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숲에서 T 로고가 있는 어떤 볼을 발견했을 때, 근데 거기다 새 공이야. 네, 그때 제일 좋죠. 그 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날 것 같다 이상하다 분위기가. 로스트 볼을 특히나 영어로는 펀드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 속에 빠졌던 예. 볼을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이 가장 약한 게 물입니다. 그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우레탄 재질이고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공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거리. 내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한타의 내기보다는 공을 잘 선택하셔서 타수로 이겨서 돈을 더 내기 골프를 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물 말고 숲 속에 있는 공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모이스처가 있죠. 그러니까 습기가 있습니다. 나무 밑에는 습기가 있죠. 그래서 공은 살아. 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아까 선물로 받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선물은 저희 볼을 하시는 게 아주 제일 그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으시잖아요. 저희 볼을 선물 받을 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야, 이 부분에서 지금 제작 쪽에선 편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뭐 계획 네. 하실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에 한참 우주전쟁, 소비에트 유니언하고 우주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달에 누가 먼저 사람을 보내냐. 예.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나사에 방문해서 복도를 거닐다가 청소부를 만났대요. 무슨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청소부의 답이 뭐일 것 같아요? 뭔 답을 특별히 안 하지 않았을까요? 청소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 청소하는 일도 나사의 업무 중에 하나. 그렇죠. 잘 청소를 해서 과학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도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같이 향해 가는 거니까요. 저는 기업 철학이 그러합니다. 저희가 회사 내 모든 직원들이 브랜드를 지키고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정적인 골프한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전사의 목적이고 하나하나의 임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순서 클럽하우스 퍼팅 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토크보다 이 시간을 더 기다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동안 두 차례 나온 모두 실패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출연자가 되셨거든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세 개의 퍼트 가운데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시죠. 네, 저는 쓰고 있는 말렛 형태를 말렛형. 예, 픽하겠습니다. 말렛형 하면 이제 좀 안정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그 퍼터를 제가 세 종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스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게 말렛 형태입니다. 말렛 형태는 사실 직진성이 조금 좋기 때문에 쓰고 있고요. 만약에 퍼팅을 오른쪽으로 미스하시는 분들은 행잉 밸런스라고 해서 보시면 좀 다르게 페이스를 바라보지 않죠. 페이스가 하늘을 보지 않고 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앤인 스윙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 그 짧은 시간에 클럽 홍보까지 이렇게 하시고. 네. 네. 좋습니다. 그 말렛형으로 일단 하시는데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의 퍼트 노하우 아니면 퍼트 원칙 이런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퍼팅의 1원칙은요. 디스턴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잘 잡으셔야 되죠. 그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라이를 읽는 방법을 좀 터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캐디한테 요청하시지 말고 본인이 라이를 바라보는 것도 골프의 한 재미입니다. 꼭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라이 보는 실력을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이니까 무슨 레슨 스튜디오 같은. 그러게요. 근데 기회는 단 한 번이고요. 네. 성공하시면 네, 클럽하우스가 준비한 골프공 세트를 알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네, 선물로 자주 드리도록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네, 알겠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고 준비되셨으면 도전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몸 알겠습니다. 좀 푸시고. 네. 자, 도전. 벌써?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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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성공.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감사합니다. 그냥 쓱 하더니 네, 볼은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아니 멘트를 해야 되는데 멘트를 잊겠네. 네. 역시 그 골프 전문가고 자격증 있는 분이니까 자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들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골프협회 회장님은 실패하셨습니다. 강명호 회장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클럽하우스는 대한민국 골프용품계의 선두주자인 아쿠시네트 코리아의 최인용 대표 모시고 회사 얘기뿐만 아니라 골프계 전반에 관한 깊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골프공 얘기 좀 더 집중적으로 남현 기자. 선수 후원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렇죠.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